왜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할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먼저 봅니다. SNS에 사진 하나 올려도 좋아요, 숫자와 댓글 반응이 그날의 기분을 결정하곤 하죠. 회사에서는 상사의 말에, 집에서는 가족의 눈에, 거리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대신 남이 켜놓은 등불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내 뜻이 맞을까?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정답이 아닙니다. 단 한 줄의 문장.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니체는 말했죠. 길을 잃었다면 내가 직접 길이 되어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너는 외부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철학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법.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타인의 판단에 자신을 맡깁니다. 좋은 대학, 괜찮은 직장,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 이 모든 기준은 누가 만든 걸까요? 내가 정한 것 같지만 대부분은 사회가 정해준 답안지에 불과합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응시하는 지옥이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된다고 봤습니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선택의 배경이 사실은 남들이 뭐라고 할까? 였다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죠. 니체도 이런 인간을 노예 도덕의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고 도덕적 기준이나 관습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사람. 그런 삶은 언뜻 편해 보이지만 언제나 불안합니다. 남의 빛에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꺼지면 곧바로 길을 잃고 마는 거죠. 그러니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것이 누구의 길과도 다르다 해도 외부의 잣대는 언제나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 잣대에 자신을 맞추는 삶은 결국 기준 없는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남의 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등을 밝히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등불로 삼을 수 있을까? 먼저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을 따르라. 칸트가 말하는 법칙은 누가 만든 규율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인 인간 내면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윤리의 감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이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이성을 통해 자유롭게 결단하고 책임지는 존재. 그게 바로 자율성, 즉 내면의 등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진 않을까?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속에는 이미 타인의 법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그것을 미성숙 상태라 불렀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남에게 의지하는 상태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칸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갖는 것. 이성과 용기. 이 두 가지가 바로 등불의 불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질서나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판단과 태도는 오직 나의 몫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 생각 때문이다. 등불은 밖에 있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를 결정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상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힘. 그게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통제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 그 선택은 결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보는 것. 남들이 다 하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말해보는 것. 내가 느낀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등불을 조금씩 밝히는 연습입니다. 철학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철학은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불빛이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는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라. 그는 인간이 기존의 도덕과 규범, 즉 남들이 정한 가치에 안주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남의 인정, 남의 평가 속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니체는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으로서 말이다. 그 질문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일깨워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가? 하이데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존재는 물음 속에 존재한다. 그가 말한 현 존재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 즉 깨어있는 자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질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합니다. 나는 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이 정말 나다운가? 나는 지금 나를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철학 책 속에서만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한 뒤에도 우리는 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철학적 질문을 어떻게 실천의 등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실천 1점, 나만의 아침 루틴 만들기.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핸드폰 대신 작은 노트를 펴고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들까? 단 3줄이라도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건 내면의 등불에 매일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실천 2점, 고독의 시간 갖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철학의 입구입니다. 하루에 10분, 소음을 끄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아무 말 없이 자신과 마주 앉아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자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천 3점, 질문 일기 쓰기. 그날 있었던 일 중 하나를 택해 한 가지 질문을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었나? 정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질문 자체가 등불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마음을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으려는 작고 단단한 노력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가치를 창조하라. 하이데거의 말처럼 질문 속에 존재하라. 당신 안의 등불은 생각보다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꽃을 매일 조금씩 지켜주는 성찰과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빛을 따라가고 있나요?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길을 잃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없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앞서 걸어가는 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뭔가 더 잘 아는 것 같고 더 단단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다. 철학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 말은 때론 잔인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내가 모든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 내가 만든 결정 앞에 숨을 수 없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가장 따뜻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나는 나로서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철학은 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철학은 위대한 사상가의 문장만이 아닙니다. 철학은 매일 아침 깨어나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이고, 흔들리면서도 나 자신에게 솔직하려는 용기이며, 끝내 꺼지지 않게 지켜내는 내 마음속 작은 불빛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도 그 불빛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희미하더라도 그 빛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누구의 불빛을 쫓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등을 밝히고 있나요?